안녕하세요. 김거지TV입니다. 문재인의 김원봉 발언이 계속해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재인은 자기 자신이 공산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주사파들과 자기가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 그리고 자신이 친북, 종북 성향인 부분을 그렇게 감추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꼭꼭 숨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때가 되면은 한 번씩 오히려 노출을 한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주사파, 공산주의, 친북, 성향 이런 걸 감추고 싶었다고 하면은 주사파의 황태자라고 하는 임종석을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 이 사람은 그렇게 빼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주사파나 공산주의나 친북이나 종북 뭐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주사파가 뭐 어때서? 주사파는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예요. 주사파. 주사파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주사파라는 종교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종교는 북한에 있는 김일성 있잖아요. 그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그 종교가 있는데 여기에 황태자격 되는 사람이 초기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임종석이야말로 골수 주사파 빨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이것만 봐도 사실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재인은 국민들이 내가 친북이든 종북이든 공산주의자든 주사파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든 별로 뭐 상관없어. 내가 국민들이 이런 거 아는 거?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호치민도 존경한다고 했었죠. 이번에 김원봉을 얘기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정말 짜증을 낸 것은 뭐냐면 하필이면 현충일 날 현충원에 가서 현충원은 오히려 그 김원봉 어제 문재인이 찬양을 했던 그 김원봉 그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김원봉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그 유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런 상태에서 그 유가족이 있고 그 사람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전사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 앞에서 김원봉을 찬양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 유가족과 이 전사한 호국 소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모욕적인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분노했던 거예요. 너무 짜증스러웠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분노를 해야 정상입니다. 짜증이 나야 돼요. 아무리 본인이 공산주의고 친북이고 종북이고 주사파랑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때와 장소는 가려야지. 거기가 어디라고 아무리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해도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그런 막말을 합니까? 그야말로 거기 현충원에 누워있던 분들이 자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이 나라에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와갖고 우리와 맞서 싸운 그 사람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과연 누구랑 싸운 거야?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 김원봉 이런 사람들과 싸웠는데 이 자리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와서 오히려 김원봉을 찬양하고 있다. 거기다가 그 유가족들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다.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정치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참 이 사람을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한 게 있어요. 잠깐 기사를 볼게요. 천안함, 연평해전, 북한과 싸운 거죠. 북한과 전쟁을 치렀던, 싸움을 했던, 그래서 전사를 했던 그 유가족들을 불러놓고 김정은 사진을 나눠줬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유족들이 충격을 받아서 급체를 했다고 해요.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을 천안함 연평해전 유가족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게 사람입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이 북한을 좋아해도 그렇지 아무리 본인이 친북 종북 성향이라고 해도 그렇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당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고 서정호 하사의 모친, 북한의 공격에 죽은 아들을 둔 사람이에요. 책자에 김정은 사진이 있는 걸 보고 북한에 의해 아들을 잃은 저로서는 마음이 참 아파서 덮어버렸다. 당연히 이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북한과 싸우다가 죽었어. 그런데 청와대에 기껏 갔더니 이런 사진을 나한테 보여줘.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마 보지 못하고 덮어버렸다. 마침 같은 테이블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계셔서 외교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고 일본에는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왜 북한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느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또 북한은 한마디 사과도 없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못해서 우리 아이의 희생이 없어져 버린 것만 같다. 가슴에 응어리를 좀 내려줄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사과를 받아내달라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러니 문재인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거지. 노망이 난 게 아니냐, 치매가 아니냐, 이런 얘기 들어도 싸지 않습니까? 본인의 성향을 떠나서 이 유가족들한테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북한과 싸우다가 전사한 자식을 둔 사람한테 김정은의 사진을 보여줘.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건 인간으로서 아무리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정말 잘못했다고 정부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해야지. 언제까지 문재인을 찬양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든 이번 김원봉 사건으로 보건대 문재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남북 연방제 통일을 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원봉 얘기도 꺼낸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남북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포기했다라거나 이것을 이제 안 하겠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본인의 염원을 이루겠죠. 그게 뭐예요? 남과 북이 연방제 통일을 하는 거. 그리고 연방제 통일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적화 통일이 되는 겁니다. 연방제 통일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적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이 오히려 김정은을 모시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 겁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위기가 온 겁니다.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 우리가 적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걸 잘 모르죠. 이 김원봉 발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원봉 발언으로 문재인은 이런 걸 노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게 되는 거, 의식에 있어서 무장을 해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 요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군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군과 우리나라의 군은 오히려 서로 동맹처럼 이렇게 끈끈하게 지낼 수 있다. 원래 우리는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모이면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가 되나요? 일본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광복군을 우리 국군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광복군은 누구랑 싸웠어요? 일본이랑 싸웠잖아요. 주적을 일본으로 싹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군은 정반대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북한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에요. 오히려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일본은 우리 아군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랑 전쟁을 한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에요.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일제 치하에 우리가 살긴 살았지만 그건 더 옛날이고 그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 우리가 가장 최근에 전쟁을 치른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는 오히려 미국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를 가장 최근에 도와준 미국은 싫어하고 우리나라랑 가장 최근에 전쟁을 했던 중국은 좋아하는, 중국을 찬양하고 북한을 좋아하는 이런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국제 정치에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있어요. 어느 두 나라가 싸울 때, 두 강대국이 붙었을 때 이기는 편에 서야 된다. 왜? 둘이 싸웠을 때 얘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긴 편에 섰던 나라는 잘 살게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얘가 그동안 내 편을 들어줬어. 그러면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 편에 붙었어. 둘이 싸웠는데 진 편에 붙었어. 이러면은 이 이긴 놈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쟤랑 싸우는데 얘도 적이었네? 하면은
뭔가 해코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그런데 국가라고 안 그렇겠어요? 똑같지?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특이해요.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미국이 이기잖아요. 중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 외교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미국이 이긴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그러면 미국에 붙어서 미국이 당연히 이길 거니까 그때 우리가 뭔가 콩고물을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외교의 기본인데, 외교의 ABCD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슥 중국 편에 오히려 쓰려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겼을 때 중국 편에 서도 망하고 어중간하게 있어서도 망해요. 지금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중국한테도 무시당하고 미국한테도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왜? 어느 한쪽의 편에도 서지 않아.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도 이놈 꼴값도 아니야 하는 거고, 미국이 볼 때도 이놈 뭐야? 우리 우방국 아니었어? 우리 동맹국 아니야? 근데 얘 왜 이래? 이렇게 되니까 미국도 무시하게 되고 중국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꼬다놓은 보리자루 모양 중간에 붕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김원봉을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지금 문재인은 중국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붙었을 때 미국이 이긴다니까요. 중국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미국이 이겼을 때 그때 무슨 꼴을 당하려고 우리나라가 어떤 피해를 입으려고 지금 천지분간 못하고 중국에 붙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합니까? 미국에 붙어야지, 이기는 편에 붙어야지. 제가 뭐 친미, 친중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이긴다, 중국이 이기는 게임이다 라고 하면은 저도 중국에 붙으라고 할 거예요. 아, 문재인 중국에 붙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미국이 이길 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미국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엉망이다, 개판이다, 우리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왜 이러는가? 저는 사실 이 사람이 또 이놈의 이념, 공산주의, 사회주의, 친북, 친중적인 생각이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신념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다. 지금 문재인이. 누가 봐도 미국이 이기는 싸움이고 미국에 붙어야지 우리나라에 훨씬 이로운데 대한민국이 훨씬 이롭지만 여기에 결정을 정확히 못 내리는 거예요. 본인의 신념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고 본인의 신념은 미국보다는 중국과 북한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재인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재인이 미국을 택하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그럴 자신이 없다고 하면 문재인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국가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은 피하지 않아요. 자신이 빨갱이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확실하게 천명을 한 것이다. 김원봉을 찬양함으로써 나는 친중, 친북, 공산주의적 색채가 짙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공론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띄워볼 거예요. 지금 민주당 똘똘 뭉쳐갖고 민주당, 정의당 이런 사람들 또 똘똘 뭉쳐갖고 문재인을 보호하고 있죠. 문재인을 옹호하고 앉아있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 정의당 이런 사람들도 다 빨갱이라는 거예요. 다 친중, 친북, 반미, 공산주의, 친공산주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정확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루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되돌릴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끔 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망할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국민 저항을 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